이거 모르면 된통 당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서 한국 증시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꼭 챙겨가야 할 8월 증시 긴급 대응 전략,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자TV 구독자 여러분들, 행부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마 진짜 이거 우리 증시 어떻게 하나, 내 주식 어떻게 하나, 이거 진짜 13일에 금요일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내 주식 큰일 났다 걱정하고 계시고, 주말도 계속 마음 졸이면서 편히 쉬지도 못하실 분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은 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좀 방향성을 잡고 해답에 가까울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죠.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도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계속 하락 장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충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좀 공포 심리를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주고 제가 좀 감싸 안아줄 수 있을 만한 좀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갖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이거는 항상 해주시는 겁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 강의, 사실 업종 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시장 강의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와이하우와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시작하기 앞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가야죠. 자, 우리 부자TV 유튜브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랑 속에 아직 뭐 한 2달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 84,00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 목표가 원래 10만 명이었는데 조기 달성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변함없는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고, 저 역시도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수빈 대표 여러분들 행보 파트너로서 밑에 내려보시면 급발진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등주를 발견하는 진짜 방법 코너를 진행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과 여러분들에게 급등주를 한 발 더 앞서 잡을 수 있게끔 좋은 영상들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주말 동안 또 시간 나실 때 하나씩 또 섹터별로 내가 관심 있는 섹터 위주로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일 토요일 날은 제가 이제 9월이 오기 전에 또 우리가 잡아볼 만한 저평가 우량주, 또 유망주, 탑5에 대한 종목 알려드리는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이하우 하십니다. 첫 번째 와이,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되게 힘들 거 알아요. 걱정이 많을 것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예삼, 대삼, 심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측이 30%, 대응이 30%고 심리가 바로 40%다.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측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심리다. 심리가 무너지면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올라가면 사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은 마음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들, 즉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정을 여러분들 잘 다스리시고,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지배당해서 행동이 이끌리기보다는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냉정을 찾고 냉철한 또 분석을 통해 움직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왜 시장이 하락을 했는가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빠지니까 어이구 덜컥 겁이 나서 안절부절 이게 아니라, 하락할 때 왜 하락했는지를 이유를 찾고 그에 대한 이제 기준을 잡아서 대응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왜 하락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락 왜 나왔을까요? 일단 첫 번째, 뭐 시장에 큰 악재가 터졌을까요? 사실 큰 악재가 딱히 나온 건 없어요. 자, 두 번째, 유동성, 지금 장세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라 그랬는데, 뭐 테이퍼링을 한다거나 뭐 금리가 인상됐거나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런 것도 안 나왔어요. 세 번째, 뭐 기업의 실적이 크게 안 좋게 나왔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네 번째,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고 뭐 핵 실험을 한다라고 하고, 아니면 뭐 미중 간에 지금 뭐 갈등이 터졌고 경제적인 쇼크가 나왔고, 아니면 뭐 코로나가 다시금 뭐 초비상인 상태, 진짜 뭐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그런 것도 사실 딱히 없어요. 그러면 왜 시장이 하락했는가? 지금 시장에 지금 특이한 상황이 뭐가 나왔길래 이렇게 됐는가? 일단 지금 시장의 하락을 이끄는 주체는 바로 다름 아닌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8월 9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을 그냥 두드러 때리고 있어요. 매도 점점 더 강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개인들이 그대로 받아주고 있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 때리고 있어요. 선물 마찬가지 오늘 때렸습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뭐예요? 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발표되기 전에는 그냥 뭐 삼성전자 사면서 야 이제는 다시금 반도체 오는 거 아니야? 생각할 정도로 이제 샀다가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일자가 다가오면서 다 팔아 제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덕질인가 싶죠.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지금 왜 시장이 하락하는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 그러면서 환율을 봤을 때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의미 있는 저항대를 지금 환율이 뚫고 올라가면서 이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구나. 자,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지금 시장에 이제 큰 악재가 따로 나온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 부분이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사실 시장이 하락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받을 게 결국 이게 폭락의 시작이느냐, 아니면 더 큰 상승을 위한 조정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폭락일 거면 빨리 팔고 나가야 되고, 조정일 거면 오히려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기로 또 기회 삼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이게 현 시장이 나올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이유로 인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폭락일 것이냐, 조정일 것이느냐. 정답은 없겠지만 최대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우리는 경제 지표를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 지표. 자,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는지, 환율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경제 지표상 환율이 일단 개념적으로 여러분 경제 개념을 이해를 먼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뭐예요? 환율은 일단은 원화 가치에 대비 달러 가치를 우리가 산정한 겁니다. 즉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환율은 올라가는 것이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환율은 올라가는 겁니다. 환율이 지금 올랐다라는 건 뭐예요? 환율이 올랐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달러의 가치가 지금 비싸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 증시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이탈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오셔야 되는데요. 환율이 그럼 왜 올랐을까요를 살펴봤을 때 뉴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환율 딱 검색해서 이게 뭐 1167원대 상승, 자 1167원 터치, 11개월치 최고, 이런 이제 타이틀 기사는 잘 보시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본문은 잘 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볼 때 항상 본문을 보는 습관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자, 요 뉴스에 대한 본문을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감소했다라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이에 따라 달러가 강세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기존 시장 강의를 했을 때 가장 많이 강조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유동성으로 인해 올라온 증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 시장은 쭉쭉쭉쭉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유동성이 이제 긴축이 된다면, 유동성이 줄어든다면 증시의 방향성은 다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될 것이느냐, 긴축이 될 것이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누가 정한다 그랬냐면 연준이 정한다 그랬어요. 자, 연준이 정해요. 유동성을 공급할 건지 긴축의 방향을 잡을 건지. 그러면 이 방향을 잡기 위해 연준이 뭘 보냐 그랬냐면 첫 번째 고용 지표를 본다 그랬고요. 두 번째 물가를 본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작년 제스놀 미팅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는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를 볼 거야 라고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지표, 즉 실업률이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자, 이 흐름을 코로나 이전 사태로 회복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사태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를 저금리 기조로 유지시켜 주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갈 거야 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다시 역전이 되려면 고용지표가 코로나 이전 사태로 회복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할 명분이 생기는 거고 금리 인상할 명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증시는 반대로 거꾸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로 알아야 돼요. 자, 결국에는 코로나 이전 사태로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올 시에는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그리고 물가 역시 물가도 너무 높게 가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물가는 또 너무 높게 올라가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뭐다? 자, 유동성이 결국 공급이 돼야 되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려면 실업률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실업률이 바로 높거나 또는 물가가 떨어지면은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명분이 생기죠. 환경이 생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 금리가 저금리 기조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국내 증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뭐가 발표됐다라는 거예요? 자,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대요. 실업률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실업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야, 이거 슬슬 이번 달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야, 이거 고용지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슬슬 우리 긴축할 거야 라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된다 지금? 이거 고용지표가 좋아지기 때문에 야, 연준이 슬슬 긴축할 것 같다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된다는 거죠.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을 안전 자산으로 빼려는 심리가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심리가 나오게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현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현금, 전 세계 통화 1위가 뭐예요? 바로 달러예요. 자,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안전자산의 투자 심리, 안전자산 챙기려는 심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환율이 올라가는 거다. 이런 순서 때문에 지금 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에 따라 환율이 올라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또한 보시면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또 웃돌았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요런 흐름이 좀 더 나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모르면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아는 것이 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고 있구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됐을 때, 즉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챙기려는 심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시장은 거꾸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역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챙기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겠죠. 즉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해 놔야 되겠죠. 금을 사거나.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진짜 이게 그냥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런 흐름일 거야? 이런 흐름인 거야? 라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 경제지표를 봐야 돼요. 경제지표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봐야 될 게 VIX 지수, 즉 변동성 지수예요.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라 함은 쉽게 말해 사람들의 이 심리,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의 값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즉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챙기려는 심리가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수가 어때요? 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
터졌었던 때랑 비교를 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치예요. 즉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평온해요. 즉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자산을 챙기려는 심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이 많은 자금을 어디다 갖다 다시 박을까요? 채권에다가 다시 갖다 박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즉 채권 금리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장기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봤을 때 채권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채권의 수익률이 현재 어때요? 그 전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뛰어 올랐었던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흐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 낮은 수치다. 아직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의 이런 달러를 챙기려는 심리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크게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폭락보다는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경제지표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결국 환율이 왜 올랐느냐에 대한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앞서 봤다시피 미국의 고용지표가 회복이 됐고요.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따라 뭐가 됐다? 안전자산 확보 심리가 작용이 됐다. 근데 이 심리가 크지 않다.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다? 아직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뭘 근거로? VIX 지수가 아직 낮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여전히 낮다라는 것으로 근거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 최근에 여기 아까 뉴스를 마저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다. 자, 전 세계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세계 1, 2위 기업이 국내 시총 1, 2위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이탈 흐름으로 인한 지금 달러를 챙기려는 심리, 일시적인 환율 상승의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지금 자금 이탈 현상이 나오고 있다. 자, 이 흐름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나와요? 국내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도 이 흐름을 작용시켰다. 즉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왜? 보시면 자, 최근에 일별 확진자 증가 추이가 어때요? 2,000명대를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2,000명대로 넘어가고 이제 3,000명대, 야, 이거 슬슬, 야, 이러다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잘못하면은 셧다운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대한 확보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악재이냐 단기적인 악재이느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일단 우리가 봤고요. 단기적인 악재일 가능성 높다라는 거, 일시적인 가능성 높다. 자, 2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번에 대한 걱정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뉴스를 찾아보세요. 그냥 반도체라고 뉴스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뉴스를 한번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슈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반도체 겨울 온다. vs 디램 마진 증가 기대. 자, 보세요. 반도체 업황 우려에 휩싸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놨다.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최근에 98,000원에서 89,000원으로 낮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목표가 156,000원에서 8만원으로 거의 반값으로 내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새끼들이 말도 안 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계속 얘기하더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슨 반도체 겨울 온다고 목표가를 반값으로 뚝 떨어뜨려? 이놈의 새끼 뭐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그죠? 개수작이야.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이 투자 관점을 확 바꿀 수가 있냐고요. 계속 사라 비중 확대해라 하다가 무슨 중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매도하라. 지금 너무 높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장난질 치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뭐라 그러냐? 사이클 후반기에 진입해 얻는 보상 위험이 크다. 디램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으면서 상승률은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 전망은 뒤집힐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반도체가 그럴 것이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진짜 이게 맞느냐? 자,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따가 좀 얘기할게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증가도 역시 마찬가지를 이제 점점 세부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봅시다. 어떻게 뭐야? 하우 어디 갔죠? 네, 하우를 이제 좀 더 보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볼 때 첫 번째 이 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 게 뭐냐면 긴축에 대해서 아직 연준이 하지 않았어. 아직은 우려감일 뿐이에요. 금리도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긴축을 할지 말지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것보다도 얘네가 실제로 하냐 마냐가 중요하고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연준의 발언을 주목하셔라. 저번 달엔 FOMC 회의, 이번 달엔 잭슨홀 미팅. 작년 1년에 한 번 하는 연준의 방향성이 나오는 이 잭슨홀 미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연준의 방향이 중요하다. 이 방향에 대해서 최근 지지 했던 증시의 방향이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를 하지 마시고 이 방향에 대한 관점을 계속 주목을 하셔라, 관망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필수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나왔을 때 그때 맞춰서 또 영상에서 대응 전략 알려드릴 거고요. 2번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오늘 나온 리포트 한번 볼게요. 어제 나왔다. 자,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3분기 이후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과거 다운 사이클 학습 효과로 인한 트라우마로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과연 진짜 반도체에 대한 업황 전망이 안 좋느냐. 자, PC용 디램은 코로나에 따른 펜트업 수요 증가 효과 약화로 올 하반기부터 수요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그 다음에 디램에서 차지하는 PC 수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자, 최근에 이 PC 쪽에서 디램 관련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 왜 줄어들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이제 언택트 수요를 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던 사람들이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다시 오프라인 소비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금 요 PC, 즉 PC 수요, 노트북 수요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오케이? 자, 컨택트에서 컨택트로 이제 다시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존 PC, 노트북 수요가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PC의 수요 비중은 디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돼요. 15%밖에 안 됩니다.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장기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PC 수요가 줄어들까요?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도 해야 되고 뭐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서버 더 5G로 확대해야 되는데, 그죠? 더 많이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3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램 재고 수준이 3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이제 반도체를 이제 수요를 하던 것들을 바로바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소비하기 위해 수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 축적되는 재고로 쌓아놓는 수요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재고 수준이 최근 3년 기준으로 최저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재고를 지금 안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재고를 안 남겨놓는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DDR5가 시작이 되면서 향후 서버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PC를 제외한다면 반도체 시장에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것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좀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하락이 사실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지금 보시면 반도체가 디램 가격이 이제 작년
코로나 타격을 받은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제 올해 4분기에 단기적으로 하락할 전망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이제 디램과 낸드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디램과 낸드의 가격에 따른 실적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적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고 실적이 감소하면은 그만큼 주가는 하락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결국에는 디램 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주가 상승을 그동안에 보여줬다면 디램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이제 전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4분기에. 자, 그러면 지금 왜 디램 가격이 하락하느냐를 한번 봅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재고 물량이 3년 내에 최저치래요. 즉 기존에 쌓아놨던 물량을 다 소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쌓아놨던 재고들을 선소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기존에 DDR4를 쓰던 거를 5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DDR4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남아있던 거. 그러니까 DDR4 구매를 더 일단 안 하고 기존에 이제 축적해놨던 거를 빨리빨리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 물량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규 소비, DDR4에 대한 신규 소비가 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단기적으로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재고 물량을 다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새롭게 소비를 안 하겠죠. 새롭게 구매를 안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소비가 다 이루어지는 흐름에 맞춰서 뭘 하겠습니까? 새로운 상품을 구비하겠죠. DDR5를 구비를 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다시금 이 디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즉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디램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DDR5는 DDR4보다 가격적인 부분이 더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 자율주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반기 단기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우리가 PC는 아까 이제 비중이 몇 프로라 그랬냐면 15%죠. 근데 가장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40%인데 스마트폰이 하반기에 수요가 늘어날 기대가 잡혀 있습니다. 왜? 자, 지금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그리고 이제 LG의 스마트폰 철수로 인해 이 화웨이가 갖고 있었고 LG가 갖고 있었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펼쳐집니다. 하반기에 누가? 삼성전자가, 누가? 애플이, 누가? 샤오미가. 삼성전자는 뭘로? 폴더블로, 애플은 뭘로? 아이폰 13으로, 샤오미는 뭘로? 중저가형 신형으로. 지금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치열하게 싸울 거다. 애플도 기존 이제 물량 대비 20% 증가하는 물량을 지금 만들어낸다라고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폴더블에 힘 빡 줬죠. 그만큼 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가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얘네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또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히려 PC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스마트폰 쪽에서 상쇄시킬 가능성도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과거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과거에서도 DDR3에서 4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 전환점일 때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어땠느냐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과거 2014년에서 2015년도 여기가 어떻게 DDR4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할 때 뭐가 DDR3는 급격히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환점에서 2014년도 5년도 때 전환점에서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삼성전자, 자, 과거 2014년 5년입니다. 여기거든요. 2014, 15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진행 중이었어요. 주가가 못 올라갔었어요. 2년 동안 전환점에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DDR4 시대가 도래하고 나니까 주가는 단기간에 급증을 합니다. 저점 대비 몇 프로? 100% 넘게 올라가요. 100% 넘게.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2014년 15년도로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2014, 15년도. 자, 여기 2014년 15년도
얘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얘는 아무래도 메모리 비중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었고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자 상승 추세 가져갔었던 거를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딱 가져간 다음에 하락 추세를 딱 끊어내기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라가느냐? 80% 90% 올라가요. 이런 기회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하락 추세, 지금과 같은 하락 추세 하이닉스가 최근에 어땠어요? 상승 추세에 만들어 가다가 갑작스럽게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꺾인단 말이에요. 그죠? 최근에 이런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거래량 빵 터졌어요. 과거 흐름과 비슷하다고요. 과거 흐름과. 왜?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여기 거래량 빵 터지면서 하락 추세 빡 만들어내자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갈 때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그 기간 이후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거래량 붙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지금은 딱 그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량 빵 터지면서 오늘 하락 추세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하락 추세를 깨진 않았어요. 과거 흐름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과거 흐름도 어땠느냐? 자, 하락 추세를 만들어낸다.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는데 이때도 거래량이 어떻게 빵 터지면서 한번 밀어내잖아요. 근데 그 흐름과 비교를 했을 때 바로 안 올라가요. 얼마나?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최대 한 1년 정도는 지지부진 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가져가다가 거래량 갑자기 빵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그냥 기가 막히게 올라가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량이 빵 터져서 딱 하락했을 때 지금 시기에 팔아 제끼면 어떻게 된다? 저가에 팔아 넘기는 걸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거래량이 빵 터져서 하락할 때 팔아 넘기면 저가에 팔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굳이 반도체를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 주주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추매를 할 게 아니라 언제 추매를 하는 게 좋겠어요. 이 하락 추세를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 추세로 빵 만들어내는 흐름에서 그때 추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때. 왜? 지금 저점이 완전한 저점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괜히 잡아놨다가 기회비용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매는 그때 하는 게 좋겠다. 그때는 좀 기다리셔라. 본격적인 DDR5로 넘어가는 그 단계부터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시금 반도체에 호황기가 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과연 우리 증시에 큰 위협을 줄 것이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큰 위협을 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셧다운을 해야 돼요. 셧다운, 즉 경제를 그냥 쫙 마비를 시켜야 돼요. 다 외출하지 말고 다 기업들도 공장 다 닫아, 하지마, 마비시켜, 아무데도 나가지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진짜 1%도 안 된다라고 봐요. 아무리 확진자가 늘어나도 셧다운 할 가능성이 낮다. 왜?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5년 만에 한 번 오는 대선을 내년 3월을 앞두고 있어요. 내년 3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반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민주당이랑 이 민주 쪽이랑 보수 쪽이랑 어때요? 계속 치열하게 지지율 다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집권하는 현 상황에서 만약에 셧다운한다 그러면은 이거 지지율 다 날아갑니다. 지지율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위험 리스크를 굳이 감수를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영국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확진자 이제는 하루하루 세는 거 의미 없다. 왜? 치사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독감처럼 생각을 하자. 그래서 마스크 쓸 사람 쓰고 우리가 사망자 추이만 좀 체크를 하자. 각자 조심하고 이렇게 지금 거의 코로나랑 같이 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갈 가능성 높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 또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발표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확진자 또 확 늘어나가지고 그 민심이 또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또 지지율 딱 떨어지는 거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셧다운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확 그냥 코로나를 여러분들 마스크 다 벗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기도 애매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대선 전까지는 그냥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냥 거리두기 조금 상향 조금 하향 이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갔을 때는 백신 접종률이 아무래도 절반 이상으로 간다면 슬슬 마스크 좀 벗기 시작하고 슬슬 이제 사람들도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 없이 일상생활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국내 증시가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탈적으로 보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간 이유를 봤을 때, 이거 일단은 이번 달 잭슨홀 미팅 때 방향 잡히기 전까지는 이거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 왜? 경제 지표를 보니까. 두 번째, 반도체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전환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디램 가격이 빠지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해. 재고 물량이 떨어지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반도체를 안 쓸 것 같아? 쓸 가능성이 높아. 스마트폰 중심으로 하반기 내년에는 이제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 정책 뭐예요? 인프라. 자, 추가적인 자금을 풀었을 때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반도체 또 재밌을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결국 이 산업이 죽으려면 주도주에 대한 실적이 악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냐라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어때요? 실적이 내년까지도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분기별 실적 들어와 보세요. 작년 대비 올해 1, 2분기 실적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더 좋을 전망이 잡혀요.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실적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내년에는 내후년까지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죠. 심지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된 이후로는 삼성전자 또 본격적인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흐름이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아제끼느냐, 저놈 새끼들은 왜 이렇게 팔아제끼느냐,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흐름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싸게 떨어뜨린 다음에 개인들이 이 물량을 빨리빨리, 자기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잡아서 더 높게 비싸게 팔아 넘기고 싶기 때문에 지들이 8만원대 사고 싶으니까 하이닉스를 목표가를 8만원으로 낮춘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지들 여기서 사고 싶어서. 이 나쁜 놈의 새끼들. 한번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 지네들 여기서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흐름, 움직임에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해답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그럼 무엇이느냐? 결국에는 심리 잘 잡고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감정적으로 행동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갈 때 사고 싶고 떨어질 때 팔고 싶고 분위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흐름은 진짜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신중하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죠. 지금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고, 모르니까 이 불안한 게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알고 합시다. 알고. 여러분들 아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질 않았어요. 제가 저번 달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금을 20-30%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뭘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시장 조정 나오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자금으로 확보하셔야 된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떨어지는 이 흐름에서 바로 사야 돼요? 아니. 뭐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체크하셔라. 특히나 우량주, 특히나 코스피. 자, 코스피 코스닥 차트만 비교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매매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적인 추세가 깨졌어요. 단기적인 추세가 오늘 깨졌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 추세가 여전히 깨지지 않았다. 오히려 1000포인트 부근으로 내려오면 땡큐 사서 모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차라리 우량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겠다. 코스닥 중소형주 매매를 하셔라. 그래서 반도체를 공략하고 싶다면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 소부장주를 웬만하면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게 이제 DDR5 관련해가지고 중소형주들 알려드리면서 수익 내드렸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질 때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은 올라갔잖아요. 이런 게 시장을 먼저 알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이번 달 잭슨홀 미팅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단기적인 추세 보면서 추세 하단 부분에선 사고 상단 부분에서 파는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 계속 진행하시고요. 소액으로 보수적인 매매하세요.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겁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은 잭슨홀 미팅 확인하고 나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상방 잡히면 다시 주식 비중 늘리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도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추세 돌릴 때 이제 좀 추매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섣불리 살 때는 아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튀고 올라갈 때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기회비용도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저점이 아닐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일 가능성 높고요. 지금 뭐가 또 있냐면 여러분들, 예탁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 어떻게든 팔아제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지금 작정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탁금이 기가 막히게 늘어났어요. 왜 늘어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싸, 와 좋은 기업이 싸네, 잡으러 가야지. 싼 기회를 또다시 잡으러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또다시 또 내년에는 또 풍요로운 행복한 또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힘내시고, 다만 지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치지 않으셔야 되고, 떨어질 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추세를 좀 돌리는 시점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도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사는 것으로 웬만하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고, 댓글도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뭐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런 짧은 댓글도 좋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수익의 기운이 그냥 듬뿍듬뿍 담겨있는 하트 그냥 이렇게 제가 뿅뿅뿅뿅 이렇게 달아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도 한 번씩 달으셔서 수익의 기운까지 듬뿍듬뿍 받아가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 위한 행복 파트너, 여러분들 또 기쁠 때 웃음이 되고 슬플 때 위로가 되고 지칠 때 힘이 되는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